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요즘에 내가 몇 번 우리 자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냈었잖아. 그런데 예전에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아무도 좀 의욕적으로 대답해주지 않고 그냥 생각해보자 이러거나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라고 하면서 그냥 계속 미뤄지는 느낌이 들거든. 그래서 뭔가 이야기가 발전적으로 간다기보다는 그냥 공회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 우리가 최근에 프로젝트 규모들도 좀 커지고 스튜디오의 인원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끼리만 있을 때보다는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아지고,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더 신경 쓰이는 것도 있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피곤하고 일을 더 벌리고 싶지 않다, 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해. 그런데 나는 우리가 자체 프로젝트를 계속하는 게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 같거든. 우리 스스로한테도 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고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가 특히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더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보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상태였으면 좋겠어. 나는 그걸 위해서 스튜디오라는 형태로 우리가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자체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좋으면 좋다, 뭐 싫으면 싫다, 뭐 해보자, 말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 너가 반짝이는 눈과 톤업된 목소리로 자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보여줄 때, 이제는 그 아이디어에 대한 흥미랑 설렘이 먼저이기보다, 이걸 실행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를 내가 먼저 고민하게 되고 있어. 아이디어의 스케일도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프로젝트 전반에 완성도도 높아지면서 작업뿐만 아니라 책임지고 갖춰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디어랑 함께 현실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지, 운영 방안이나 실무적인 해결책도 어느 정도 갖추어진 상태에서 공유가 되지 않으면 나는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만 듣기가 어려워. 이런 실무적인 해결 방안 같은 거나 갖춰야 되는 거는 흥미나 재미는 없지만 이 프로젝트가 있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챙겨지면 나도 다시 더 멋진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즐기면서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우리 자체 프로젝트 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너가 말한 대로 예전보다 운영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졌고 의사결정에도 따져봐야 할 게 많아진 게 사실이야. 근데 이거를 서로 뭐 일이 많아서 피곤하고 일을 크게 벌리기 싫어서라고 생각하면은 나로서는 되게 서운한 이야기 같고, 자주 이 기회가 오지 않잖아, 자체 프로젝트가. 우리가 정말 시간과 인원을 짜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또 뭐 일정이나 비용, 인원 이런 거 말고도 이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은 그게 또 우리 스튜디오랑 부합하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거는 그 너가 말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진짜 실현시키기 위해서 도움을 주려는 과정이지 어떤 무관심이나 방해가 아니야. 내가 너무 예전에 우리가 했던 방식 그대로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혼자 그렇게 생각했나 봐. 나는 아이디어를 보고 이게 하고 싶은지 아닌지를 정하면 그 다음에 현실적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은 같이 이야기하면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했거든. 그렇게 살이 붙으면서 완성도도 좋아지고 더 재미있는 어떤 관점들이 들어오기도 하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과정이 되게 재미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스튜디오 멤버들에게 어떤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물론 자체 프로젝트를 하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날 도와줘야 되고 서포트 해줘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 절대로. 그냥 예전에 했던 프로젝트들의 기억을 내가 좀 추억 보정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좀 그런 로망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 앞으로는 내가 그런 부분은 좀 더 현실적인 일정이나 방법들까지 더 고민해서 진짜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구체화된 어떤 계획까지 좀 짜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볼게. 우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덴티티 가이드까지만 작업을 하고, 물론 메인 비주얼은 만들지만 다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 프로젝트 작업을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좀 더 명확한 제작 형식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꼭 포스터나 뭐 배너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이라든지 뭐 아니면 웹사이트에서 활용되는 것들, 뭔가 조금 더 많이 확장이 될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막 인스톨레이션도 있고, 우리가 제작 형식을 진짜 좀 명확하고 선명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덴티티를 조금 반영하면서도 명확하게 어떻게 이 장치들을 다뤄야 하는지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지 좀 고민이 되는데, 이걸 설명을 해야 되니까 뭐 어떤 형식을 막 따라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아이덴티티를 훨씬 더 잘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그냥 1대1로 그러니까 준 대로 그대로 유지해서 쓴다기보다는 각자 매체에 맞춰서 조금 더 컨셉을 막 부각시킬 수 있게 확장해 나가는 뭔가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냥 뭐 정사각형엔 이렇게 쓰세요, 세로형엔 이렇게 쓰세요가 아니라 각 상황과 매체에 맞춰서 컨셉을 보다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가이드를 만들어서 주고 싶어. 그래서 나는 우리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3가지가 있잖아. 이 3가지를 레이어 형식으로 구성을 한 컨셉이다 보니까 이 레이어들을 좀 보여주고 이를 활용해서 어떻게 최종적으로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어져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 레이어를 좀 잘 보여주면서 만들고 싶거든. 그런데 이 레이어들을 막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정의해가면서 보여주는 거는 조금 앞서 고민했던 그런 제약 조건이 돼버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제약이 나쁜 건 아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을 단조롭게 만들어버릴 것 같아서 3개의 레이어가 겹쳐진다는 것만 좀 확실히 전달하고 조금 열린 상태로 가이드를 만드는 게 어떨까? 이 아이덴티티 가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제작물들을 실제로 만들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제약은 만들지 않고 컨셉을 살리면서 더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고려하는 취지는 정말 좋아. 하지만 이 설정한 컨셉과 작동 방식을 자세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한 일이 제약을 만들고 이 활용을 어렵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이 가이드에서 표현되어 있는 설명은 여러 개념이 압축적으로 한 번에 적용되고 있어서 이걸 처음 접한 사람이 쉽고 명백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포스터나 현수막처럼 좀 명백한 아웃풋, 결과물을 상정해 두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뭔지, 이 요소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판형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같은 예시를 좀 하나하나 쪼개어서 전달해줘야 오해 없이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네 입장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 고민해보고
일관된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로직을 짜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다 이해하고 적용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동일한 만큼의 고민의 깊이를 갖고 이 컨셉에 대해서 체화된 상태로 작업하지는 않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정해 놓을 수 있는 건 그냥 정해진 대로 사용할 수 있는 템플릿 형식으로 제공해 주는 걸로 가야지 사용성이 더 좋아질 것 같거든. 그래야만 오히려 이 가이드만 보고 다른 사람들이 작업을 하더라도 네가 원하는 결과에 가깝게 최종 제작물이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념을 보다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제약을 만든다는 내가 그런 선입견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개념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 이 구성이 매체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이걸 나중에 볼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좀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내가 머릿속으로 좀 혼자 생각했던 개념들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이 가이드 레이아웃 구성이라든지 뭔가 플로우 구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볼게. 그 편이 확실히 아까 말했던 내가 그 제약이 되는 상태를 피하는 오히려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고맙다. 요즘 얘기 많이 나오는 NFT 어떻게 생각해? 나는 처음에 그냥 코인 같은 건가 했는데 좀 알아볼수록 재밌더라고. 내가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그래픽 디자이너들도 요새 많이 이 기술이랑 마켓이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재밌게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우리도 어떻게 이게 흐름이라면 좀 충분히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흐름에 동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 되게 관심이 생겼어. 근데 내가 고민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랑 이 어떤 아트웍을 코인의 형식으로 발행한다? 이게 맥락적으로 딱 부합한다고 보긴 힘들다고 생각해. 그리고 우리 팀이 어떤 추구하는 정신이라는 게 우리가 어딘가에 딱 적어놓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그거랑 잘 맞는지도 솔직히 확신은 안 들거든. 근데 정말 그냥 흥미가 동하고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끼리 이야기해보면은 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꺼내봐. 그래서 말인데 우리 팀 차원으로 이 NFT 만드는 거를 프로젝트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어. 솔직히 이게 유행인지 얼마나 갈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확신이 없어. 하지만 봤을 때 그냥 그 금액의 숫자로 봤을 때 어느 이상의 마켓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참여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좀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봐도 이것은 어떤 지금 움직임은 일어나고 있다 라고 봤을 때, 그리고 이것이 자리 잡는 미래가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우리가 이거에 먼저 들어가서 어떤 좀 경험을 쌓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영역까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이걸 팀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면 NFT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게 어쨌든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호응이 있든 없든 이 프로젝트로 파생되는 수익 그리고 분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해놓고 가지 않으면은 이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나중에 더 어렵고 곤란한 일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어. 예상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벼운 마음으로만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이 NFT가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뭔가 갑자기 굳이 신성시하는 느낌이 들어. 그리고 우리는 그 오리지널리티에 대해서 전혀 신성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좀 더 해체되고 뭔가 많은 것들이 조립되고 조합되는 그저 결과물?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NFT는 그런 유일성을 갑자기 부여를 해서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구는 것이 굉장히 재미없고 우리가 하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오히려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 우리 스튜디오 내에 추가된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은 이 분야로 올인할 수 있는 팀을 빌딩해서 끌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길게 인풋을 넣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만큼의 확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얻거나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불확실하고 불투명하다. 근데 우리가 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나 이거를 하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투입돼야 되는 인풋 이런 게 만만치가 않고 되게 포기해야 되는 게 생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또 우리 팀의 어떤 정체성이나 명분 측면에서도 우리가 다 함께 동의하고 달려나가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좀 바깥의 어떤 상황이 더 바뀌기 전까지는 이 제안은 보류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 진행하고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로젝트에서 지금 제시한 로고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클라이언트가 현재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고 있어. 앞서 우리가 제안한 컨셉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동의했지만 지금 우리가 제안한 로고 조형에 대해서는 불안한지 아직 보지 못한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현재 안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야. 우리가 완성이라고 판단하는 지금 이 로고 조형을 만들어내는 것도 정말 어려웠는데 현재 클라이언트 측에서는 이 로고 조형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테스트해보고 별로라고 생각해서 보여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걸 공유해주길 원하고 있어. 물론 이미 작업하기 전에 별로라고 확신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테스트할 수 없다는 의견은 확실히 한 번 더 전달한 상태야. 다만 담당자들은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지만 절차상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다시 부탁해온 상황이야. 무한한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에게서 먼저 출발한 의문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먼저 제시하는 동의할 수 없는 의문을 모두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하는 게 우리가 해온 방식이 아니지만 이 프로젝트를 완성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확인하고 검증하고 펼쳐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더 좋은 결과물, 더 멋진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쓰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지금 준비한 최선의 결과를 현실에 존재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 근데 나는 우리가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고 이 프로젝트를 멋있게 끌고 가기 위해서 맞는 방식이 아닌데 그쪽이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하기 싫은 건데 해야 되는 거면 그냥 계약 파기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러니까 요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강경하게 해봐도 해야만 할 것 같은데? 너무 힘들잖아.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봤을 때도
이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하는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그것을 다 만족하는 안을 우리가 만들어냈고, 또 하나 힘든 점은 지금 저쪽에서 온 피드백이 우리가 봤을 때 합리적인 내용이라든지 발전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좀 그 경우의 수를 늘려서 보자 라는 식이어서 나도 굉장히 거부감이 드는데, 또 오히려 그냥 그런 외적인 거를 생각 안 해버리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안을 발전시킬 때도 그런 필요 조건만 채운다고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쉽게 생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수준의 거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더 해보면 어떨까 싶어. 좋아. 결과물은 지금처럼 직관이 이끄는 것으로 선택하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도 설명을 듣고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보자. 그동안 선언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그 가능성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실제로 다 한번 해볼게. 이 과정을 실제로 거쳐보고 이걸 같이 확인하고 공유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동의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의 의심도 덜어내고 이 결과물에 대한 확신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 이렇게 진행해볼게.